또 돌아온 저격수다 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TF팀으로 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사무실을 열어라 말아라. 야당 주장은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서 스스로 잠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금이냐, 네. 잠금이냐 문제예요. 아, 역시 법적으로 그렇죠. 네, 감금이냐 잠금이냐. 자발적 감금이냐, 네. 타의적 감금이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정말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쿵 부딪힌 다음에 왜 때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머리를 부딪히고 하는데. 야당이 또 이게 뭡니까 국제 무슨 그 교류원인가 하는 대학로에 있는 네. 그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방통대 안에 있는 건가요? 네, 그 근처에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여러 기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각 행정부마다 자기 밑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좀 한적한 데를 찾아가지고 보통 이런 TF팀 같은 거를 운영을 해요. 옛날 내가 저기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일 좀 할 때는 그때 농축협 통합을 할 때 축협 쪽에서 반대가 심해갖고 그때 칼 들고 죽인다 이런 소문까지 이렇게 퍼지고 했을 때도 여의도에 이제 TF팀을 하나 꾸린 적도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이제 농민 단체와 정부에서 합쳐서 TF팀을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정부의 IT 센터 이런 데 꾸려가지고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얘를 짧은 시간에 계속 만나가지고 어떤 이 성과물을 내놓기 위한, 안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TF팀을 하는데, 네, 임시조직. 네, 어제 이제 야당이 이야기한 부분의 핵심은, 즉, 정부의 편제를 위반하고, 이 지금 고시 기간에, 네. 그러니까 이 국정화를 고시 예고 기간에 TF팀을 미리 만들었다. 내지는 그 TF팀을 만들 때 여러 군 부서에서 파견이 오고, 그 중에 이제 그 오국장이라고 있죠. 네, 충북대 예, 사무국장. 근데 네. 여기서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다 교육부. 교육부에 공무원 하던 분들 중에서 네.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돈을 다 대기 때문에 그 국립대학에서 사무국장이 돈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네. 부분을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공무원입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그러니까 충북에 있는 청주에 있는 공무원이 그럼 서울에 와서 이걸 TF팀을 맡을 수 있느냐? 사실 국립대 사무국장이 일이 많을 때는 많지만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없는 시간에 와서 TF팀장을 맡아서 할 수 있죠. 그것은 근무지 변경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이런 데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범부처 차원에서 TF팀을 꾸렸는데 네. 만약에 그것을 행자부 장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꾸렸다면 그것은 이 법제상 위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부서 안에 직원들을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가지고 출장 명령을 내가지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이 왜 심야에 덮쳐가지고 저렇게 지키고 있었느냐? 네. 한 명이라도 그 안에 경찰청, 안 그러면 네. 국정원, 타부서. 안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이런 사람 하나를 넣는 거를 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정치 공작인 것처럼 만들려고 한 거죠. 그게 그런데 야당이 어제 오후, 그러니까 그 전날, 그저께 심야에 한 11시부터 시작해가 어제 오후 3시까지 지키고 앉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할 말도 없는 거고, 야당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기 전에 9월 말부터 TF팀을 운영했다. 그런데 황우여 장관이 국회에 와서 위정을 했다. 또 23일 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지시하는 어떤 부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침을 직접 내린 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발표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사전에 이 문제를 대비하는 팀이 없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죠.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문제될 거 없다라는 게 제 개념이죠. 소장님, 지금 네. 제가 여기서 진짜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뉴시스라는 신문이 있네요. 뉴시스라는 신문이 있네요. 그게 있죠. 인터넷 신문이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TF에 대해서 비밀 운영과 폭로가 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비밀을 터뜨린 사람이 단장이었던 오석환 사무국장이네요. 그게 네. 오석환 씨가 직접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지금 여기 기사 지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총장도 속이며 TF를 이끈 단장이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국회의원이 충북대 출신이고요. 아니 그거는 도종환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종환이 그렇게 했고요. 네. 이 조직의 총괄 단장이 오 사무국장이라고 밝혔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뉴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TF는 국정화 추진을 도맡고 있는 교육부 내의 비밀 조직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고요. 지금 이 오 사무국장은 주로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거치면서 충북대로 인사이동을 2013년 6월에 했는데 비밀 조직답게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비밀리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이끌었다. 이건 이제 뉴시스의 네, 기사인 거죠. 그럼요. 자, 뉴스에서 오늘요.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네. 그 어제 오후에 그 오석한 네. 사무국장이 기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다 네. 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도종환 씨가 그쪽 충북 청주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도종환하고 이런 나이로 해서 그게 새어나갔니 어쩌니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 오석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부정한 거다라는 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 본인은 그렇네요. 팀장으로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아마 이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가 아마 네. 이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부 자료가 유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출됐는가를 갖다가 교란시키려고 정부가 당연히 이걸 갖다가 누가 야당한테 찔러줬는가를 색출을 해야지요. 색출하는 부분을 갖다가 교란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종환 의원과 이 오 사무국장이 같이 충북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낸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네. 이런 기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살짝 말하자면 아니 그러네요. 방송하기 전에 우리 저 장 대표도 저보고 오석한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뭐 양심 선언을 한 게 아니야. 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률가니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거 기사예요. 또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TF팀에 있던 사람들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을 갖다 가리고 얼굴을 뒤집어 쓰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TF팀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럼 결국 거기 야당 의원들이 가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찰이나 뭐 어떤 그런 국정원 직원이 있으면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긴급 체포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고 그리고 이것도 들어간 것도 뭐 그냥 들어간 겁니까? 아니 그 공주 사진을- 침입 아니고 주거 침입이요. 주거 그 침입이죠. 사진을 왜 찍어요? 그러니까 그건 초상권 침해고. 그런데 그 예. 기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얼굴을 감추고 있다. 그 완전 범인처럼 해놨어요. 우리가 범인도 근데 왜 이 정부 관료자분들은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합니까? 자 여기에서 오석한 네. 이분은요 교육부의 일반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 부서의 고위국장이에요. 네. 아마 2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급. 그래서 이분이요 교육부의 과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담당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학생 지원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2급 공무원인데 그만둔 게 아니라 2급 네. 자격을 유지한 채 그러니까 이 파견 충북대학교에 근무를- 네. 파견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은 충북대 소속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네. 모든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교육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교육부가 이 부분을 누가 추진한다고 할 때 업무 추진력이 있고 밑에 장악력이 있고 부하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임이 높은 교육부의 국장급 정도의 사람을 네. 하나를 갖다 발탁을 해서 이 타스크 포스 팀에 얹는 거고 당연히 이 국장이 자신의 이런 부분에 교육부에 업무가 하나 있어서 서울에 가서 좀 일을 당분간 보겠다고 학교 측하고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했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출장 명령이나 근무지 변경 명령도 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북대학교 측에 이 오 국장이 내가 무슨 국가수 국정화를 하는데 거기 파견 간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어떠한 지금 오석한 국장 하나는 노출이 됐지만은 나머지는 노출이 안 됐는데 만에 하나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국정교과서 TF에 파견되었던 교육부 직원들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한 10대 명이나 20명 정도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히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신들만의 프라이드에 속하는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아니 거고요. 사진을 찍는 게 위법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자료를 폐기했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와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야당에 넘겨줘야 됩니까? 소장님, 제가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요. 국회의원 한번 합시다, 소장님. 왜냐면
이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요. 이 채권권, 건드리는 놈이 없어요. 감금권. 예. 아니 지난번 대선 때도 뭐 30명이 뭐 일하는 무슨 IT 사무실이네 그래서 갔는데 결국 거기는 국정원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임차해서 쓰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주거 사람들이 공간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일반 사람의 자격으로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덮쳐가지고 뭐 사진 찍고 이러면 제가 그냥 멀쩡하겠어요? 경찰에 잡혀가고 업무방해에다가 뭔가 고소를 주거 침입에다가 네. 네, 불법 감금 자, 불법 감금에 불법 주거 침입에 공무집행 방해, 그렇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했던 거네요. 네. 그 사람들이 서서 안 움직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러고도 법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물이 뭐 안 걸리니까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불법 면책특권, 아니고요. 불체포특권도 다 안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힘만 세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 결국 계좌가 자기 이익 같습니다. 결론은 오늘 네. 제 계좌가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나라에서 뒤에서 몰래 앉아서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화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비밀리에 우리나라를 잘못 쓰기 위해서 했는지 이렇게 기사가 아니 내가 오늘 문자가 대통령이 와요. 국회 가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역사를 걱정하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마당에 아니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교육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한테 네. 이야기를 해서 교과서 국정화를 해야 되겠다 했겠죠. 그러면 교육부 총리가 이 문제를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그럼 팀을 꾸리겠습니다 했을 거고 그 팀을 꾸려가지고 장관한테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 담당 비서관한테 보고하고 교육문화수석한테 보고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또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거꾸로 그렇게 지시해서 이 문제를 한 게 뭐 문제입니까? 청와대 보고한 게 교육부가 청와대 보고한 게 뭐 문제입니까? 아니 그럼 역대 정권에서 했던 모든 TF가 다 비밀 아니요. 비선 작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소장님한테 자 우리들의 젊은 오빠 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젊은 옹이라며 옹이라며 그 봐요 내가 옹이라고 안 하니까 갑자기 서운하죠. 오빠 하니까 갑자기 네. 섭하죠. 자, 질문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요, 이런 게 전혀 없이 준비가 없이 만약에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국정화 교과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아무 대책도 없이 연구도 준비 하지 않고 없이, 준비 없이 질렀네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게 네. 나는 이 팀을 좀 부실하게 꾸린 게 문제지. 저도요. 강화해서 꾸려. 네. 홍보 전략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 국정화를 가는 과정에서의 처리해야 될 네. 1단계들, 네. 사전 준비해야 될 홍보 전략.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뭐 패널들 황장수를 내세워가지고 그런 놈들 좀 씹어버리자. 이런 말도 좀 적자가 있어야 되고. 제 질문이 그거라니까요. 지금 봐봐요. 저는 이 TF가 되게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네. 게 TF가 진짜 꾸려져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생각했으면요. 딴 데가 찾을 필요 없어. 이 두 사람을 딱 내보내면은 정말 잘 싸울 텐데. 아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 TF에 계신 공무원들이 너무 좀 불쌍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공군에 있을 때 TF로 한번 차출됐거든요. 비밀리에 TF팀으로 오라 그래서 강원도 황병산에서 계룡대까지 끌려가서 비밀리에 공군 화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누드 하고요? 화보요. 비행기 사진 찍고 이러는 건데 TF팀 들어가면요. 출근 시간이 아침 8시에 퇴근 시간 따로 없어요. 그래도 먹이는 건 잘 먹여주지 않나? 아니에요. 진짜 그 장교좀 자기가 그냥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TF 네. 하면 적어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회식은 잘해서 TF 하면 잘 먹겠구나 그리고 했었지. 공무원이 대부분 다 TF 끌려가요. 네.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끌려간다가 아니라 차출된다. 차출, 그렇지. 또 끌려갔다는 끌려간다는 표현은- 건 비자발적이고 막 강제 동원에 네. 차출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TF팀으로 파견 근무 나가는 경우가 많다네. 자, 그런데- 같이 중립적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 노무현 우리는 정권이 국사교과서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을 할 때 정권의 주요 방향 또 정권의 주요 전략 네. 또 주요 인사에 관한 TF 팀이 정권 안에 안 있고 무슨 뭐 한국의 대기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자료를 다 만들어가 들고 왔다. 아니 TF 팀 이런 거 비밀로 따지면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한테서 자료 받아가 들고 가서 거기에 뭐 국가의 주요 전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S경제연구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뭐 소문이 바닥에 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회사에 있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거 오늘 기사거든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어릴 때 저도 몰랐어요. 어릴 때 저도 신문이 왜 다른지 신문마다 색깔이 있다는 거 전혀 자, 몰랐는데 2015년 10월 27일자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화요일. 청와대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의 비밀 TF 운영은 국정화의 부당성을 넘어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대 사안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비밀 조직이 무슨 3일부터 하는 줄 알았어요. 실체와 불법 여부 활동의 타당성을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올바르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작업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저는 한마디 네. 할게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왜 올바르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건가요? 왜요?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계속 할 말은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지상 최대의 복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봐주고. 왜냐면 이 정도 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설을 쓸 정도로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는 근데 서술에는 왜 이름을 안 붙이냐고. 이름 좀 붙여주지. 사설은 원래 무기명으로. 그래서 제가 자, 네. 요 TF에 예를 들어서 부당 논란이나 합법 논란 따지면 제가 좀 이따가 노정권에서 운영된 중대한 TF 한 2개를 폭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세요. 지금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지금 궁금해요. 노조경에서 이런 건 너무 지금, 재밌어요. 네. 폭로는 지금. 지금 우리 아무 말도 안 해. 자크 네. 닫고, 자크 닫고. 아니, 자, 폭로의 순간. 안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네.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태스크포스 운영했다. 하는데. 근데 그 TF의 운영 자금이나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이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네. 또 반 총장이 그때 내가 나왔던 내용으로 반 총장이 향후에 정치를 하면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남은 거는 좀 아껴야 돼. 여기서 다 틀면 그럼 어디서 나중에 트시게요? 뭐 먹고 살아. 그럼 소장님은 자우가 도덕경이 더 좋아요. 아니, 이런 거를 뉴스백이 더 좋아요. 비롯해서 네. 그런데 큰 거는 봐야지. 지금 나중에 2017년 대선을 보자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아니,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TF의 운영 현안이나 이런 부분을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을 겁니다. 그게 과연 예를 들어서 정부의 법 체제에 맞게 운영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에서 따져볼 필요가 모든 많아요. 것이 항상 합법이었느냐? 예, 그래서 이 정권마다요. 예를 들어서 이 TF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 게 많아요. 뭐 예를 따지고 보자면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이명박 정권에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청와대 노동비서관 한 명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부의 산하에 있는 어떤 그 인물들의 충성도를 점검하는 그런 조직을 했다는 게 민간인 사찰 논쟁 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정권마다 그런 부분이 다 있어가지고 깊숙하게 논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역대 정권, 저는 새누리당이 좀 멍청하다고 보는 게 역대 정권의 TF를 다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가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나 자료를 다 좀 검증을 해보자 해서 하게 되면 말 못할 부분이 엄청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와서 내가 할 때는 마치 뭐 다 그냥 이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없어요. 뭐 지금 21명을 가지고 TF 했다 뭐 굉장히 작은 거고요. 전부 공무원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무슨 검찰 그다음에 이 감사원 뭐 민간인 이런 데서 네. 파견받아 뭐 그런 데 파견 받았겠죠. 교과서 만드는데 뭐 국정원이나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 벌써 명단이 이번에 나간 제보된 내용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거예요. 자, 이번에 덮쳐가지고 뭘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제발로 철수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싸웠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역풍이 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TF는 그야말로 교과서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파견받아서 하던 일들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내용을 따졌을 때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목만 갖고 제가 볼 때 뜯을 거라고 봅니다. 뭐 도종환 의원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기도 한데 이분이 언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분이 지역구 비례대표인가요? 아니 비례대표로 됐죠. 네. 이병기 황우여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세게 나가시네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결국 그거죠. 위증을 했다.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위증했느냐. 비밀 TF팀은 10월 5일부터 운영이 됐는데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이병기 실장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이 없고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던 것이 위증이다. 자,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말도 위증이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죠. 국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라. 그리고 국정원이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개해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내용
보고서와 관련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물론 제가 이병기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것이 위증이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위증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감춘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스스로 어떤 말을 할 때는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뒤에 뭔가가 분명히 다들 많은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당당한 건지 아니면 당당한 척 하는 건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이거 위증일까요? 아닐까요? 네,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다 아니 말만 나오면 다 사건 말만 나오면 다 사건. 뭐 말만 나오면 네. 아니 요즘 변호사예요? 변호사들이 좀 저기 생계 곤란. 어서 생변이라는 단체가 최대 단체랍니다. 아니, 그래서 생계를 걱정. 미리 얘기해버리면 딴 변호사들은 제가요 그냥 저한테 와서 사건 맡겨주세요. 할 수는 있죠. 네. 네. 자, 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뭐 접시꽃 당신해가지고 이 감성의 시인이었는데 네. 학교 교사 출신이었죠. 정교조 교사 출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회를 들어가길래 제가 참 진짜 시만 쓰고 말지 말라고 저런 또 일을 하나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국정화 교과서 저지 특위위원장이랍니다. 네. 최정년에. 이제 이것까지 하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 또 이제 지역구도 출마하실 것 같네요. 뭐 비례대표 한번 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도종환 시인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망가져가는 코스가 있어요. 어떻게 전형적인 길을 밟습니까? 예, 그 이제 예술인이나 문화인이나 정치하고 관련 없이 평생 그냥 감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번 중이 고기 맛을 봅니다. 네. 그 중국 요리 중에 불도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님이 그 냄새 때문에 담을 넣다. 담을 근데 넘는다. 그거 그렇게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 맛없어요. 뭐 비둘기 고기 넣고 뭐 사슴 근육 넣고 제 취향은 아닌데 중국 놈들이 뻥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좌우간 불도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고기 맛을 보면 네.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고기 맛이. 속담에는 저 벼룩이 간도 빼먹는다 뭐 이런 예, 좀 그러다 그런 보니까 속담도 이제 사람이 네, 있습니다.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이제 총대를 안 매주나. 네. 지난번에 보면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그 뭡니까 뭐 해킹 네. 그때 보면 뭐 국민정보 지키기 특위위원장을 맡았다가 국민정보가 뭐 어떻게 왜곡됐는지 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슬며시 네, 없어졌어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얼마나 시달리다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 네. 담당하던 직원이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이걸 갖고 또 한 2주 정도 끌고 갈 소재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자, 한국의 뭐 한경호라고 불리우는 네. 언론은 이 문제로 제목을 험악하게 달고 네. 또 이 각종 포털들은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제목을 험악하게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대응을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봐줘야 될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언론에서 홍보에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험악한 제목들만 담은 단 비밀 TF 정보팀을 편법, 불법 운영했다. 청와대가 직속으로 국정화를 직접 밀어붙이기 위해서 했다. 아니, 이거 하나만 따져봅시다. 대통령이 어느 날 내가 교과서 국정화 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네.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를 불러서 이거 하시오. 당신 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 총리가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 모아놓고 이거 해야 되니까 TF팀 만들자. 자 그래서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겠다. 그래서 파견을 받아라. 각 부서별로 똑똑한 사람들 좀 파견 마라. 내가 볼 때 별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래 허술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교과서 토론하러 오늘도 나가기로 했다가 취소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부서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서가 TF팀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불법이니 탈법이니 따지게 되면 역대 거슬러 올라가면 무사할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이나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부 이런 데가 좀 세게 나갔어요. 이걸 갖다 불법 탈법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을 전부 고소해버려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대해서도 아 법적 책임을 그럼요. 법적 책임 묻는다든가. 끝까지 나가야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 노조라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일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에 봤을 때 당연히 파견 가는데 이 공무원 파견 공무원들을 갖다가 강금 불법 감금되도록 밖에서 압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탈법 불법에 동원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면 공무원 노조에서 야당에 대고 왜 우리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노조라는 데는 뭐 하는 데인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감금과 잠금을 잠깐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돼요. 법적으로? 네. 네. 왜냐면 앞에 도끼를 든 사람이 입구의 문 앞에 서 있어서 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잠금일까요? 감금일까요? 그 감금 같은데요. 감금이죠. 그렇죠. 그게 감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 포진을 해서 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자발적 잠금이 아니고요. 타의에 의한 감금인 거예요. 위세에 굴해서 못 나가죠. 그 네. 나가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비감금자가 생각했을 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는 환경이었으면 감금이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감금이죠. 근데 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쪽 야당 측에는 지금 법률가가 한 명도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안에서 문을 잠궜으니까 넌 자발적 잠금이다라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주장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탕에서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옷을 가져갔다. 옷을 가져갔다. 야, 네 걸어서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왔느냐? 자발적으로 목욕탕 안에 계속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언제 너를 거기 담궈놨냐? 담궈놨냐? 이렇게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불법 감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불법 주거 침입은요? 그것도 되죠. 남의 집에 갔으니까 불법 주거 침입 해당되죠. 사실상 평온의 그렇죠. 침해 아닙니까? 네, 평온한 상황에서 네. 불평온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소장님이 적법성이 있는 공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적법한 공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여기 있었던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왜 근데 고소 같은 걸 안 하고 그러니까요. 더 웃긴 건 조금 전에 기사가 떴어요. 뭐라고 네. 떴냐면 도종환 의원이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지금 팁을 구성해서 자료를 만든 뒤에 언론에 뿌리고 그리고 보수 논객들에게 던져줘서 활동을 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사가요. 황 소장님에 대한 명예훼손도 근데 가능할 제가 것 지금 같은데요. 여쭤볼게요. 아니, 소장님. 논객이 그럼 소장님 뭘 더 드세요? 네. 소장님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자, 흥분 지수 급상승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디디디디 소장님 혹시 전화 아니, 받으셨어요? 대한민국의 보수 농객이라는 그래서 보수 농객이 꼴랑 그 무슨 뉴스와에 일주일에 2번 나갑니까? 그리고 오늘 나가기로 했던 뭐 KTV 국가에서 운영하는 네, 근데 요즘에 오지 TV 출연이 말라고.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오지 말라고. 왜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부담스럽다? 아니, 그리고 그래서- 아니 소장님 지금 요새요 기사 나오는 거 보면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방통위가 강화한다 보수 그러니까 그 정부가 강화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문 같은 거 보면요 이게 무슨 언론 강화고 이게 무슨 보수 집단의 강화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4개 종편 JTBC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나가봤고 한 번도 못 나가셨어요. 소장님 JTBC 색깔이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색깔이 확실하시군요. 그 다음 MBN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이후에 구경도 못했고 네. TV조선도 5월 한 20일 뒤에 한 석 달 정도 쉬십시오 하더만 석 달 한참 지났는데 연락도 안 오고 네. 채널A는 뭐 나보고 덮어 씌워놓고 그 뒤로 말도 없어요. 네. 5월 8일까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종편에 출연을 안 한 지가 지금 제보고 뭐 혹자들은 그래요. 뭐 황이 뭐 제일 말빨 좋다 어쩌다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정교과서 사건에서 논리에 몰려가지고 이 여론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한번 종편에 출연해라. 네. 연락도 안 하는데 뭔 놈의 보수 농객한테 네. 뭐 자료를 줘서. 자료를 네. 제가 한마디로 좀 보고 정리 좀 싶네, 하게. 또. 그 박사님, 자료라는 제가 거.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TV만 틀면 황 소장님이 나온다. 그러면 언론 통제 맞아요. 근데 왜요? 아, 무슨 아니, 소리예요? TV만 틀면 황 소장님이 계속 나올 정도면 언론 통제라고 말해도 제가 한 언론에서 발짝 물러설 용의가 언론에서 있어요. 자료를 근데 주고 지금 나가서 소장님이 이야기하고. 많이 나오시지도 않는데 무슨 언론 통제라고 보수 농객이라고 이럽니까? 근데 잠깐만. 맨날 통닭 먹고 사는데 장 박사님 나가셨어요? 저도 지금. 근데 네. 제 기준으로는 하도 얼치기 보수 농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딱 보수 농객 하니까는 바로 소장님 하는 거예요. 자 네. 이거요. 지금 보수 농객이라고 네. 분류되는 부분에서 우리 참 이 족보를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아, 이제 좀 재밌네요. 사안별로 네. 네. 정확한 소리를 내거나 네. 또 뭐 박근혜 정권에 때로는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에 서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수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새누리당 특정 계파
즉 친이 비박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지금 방송마다 맨날 돌아다닙니다. 아, 그거는 생계형 패널. 아니, 생계형 그러니까 공천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네. 구분할 때 뭐 오뎅 포럼도 있고 그걸 네. 갖다가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보수적 시각에서 이런 문제에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뭔 놈의 보수 패널을 갖다가 보수 이용가들을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 확실히 밝혀야 돼요. 보수 패널에게 던져주고 하려고 했다. 그 보수 패널들을 이용한다. 그런데 소장님 나가신 적 없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결론은 두 개네요. 뭐 교육부에서 황 소장님을 보수 농객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니 근데 네. 박사님. 네. 박사님이 옛날에 모 종편에서 사회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네, 네. 박사님은 그러면은 보수 농객이 아니고 박사님은 그럼 좌파예요? 글쎄 저는 뭐 보수 진행자인가요, 그러면? 아 그럼 보수 진행자한테는 네, 진행 아무튼- 왜 안 맡겨요? 그거 잘 모르죠. 박사님은 네. 방송 의뢰 왔나요? 아니요, 저도 뭐 방송 안 한 지 지금 아니, 저기 방송 아니 못 우리는 나가지. 네. 장만원과 항통닭으로 오래 살아가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뭔 놈의 보수 농객을 보수 농객들 동원해서 다 지금 제야 있는데 자극을 무슨 뭐 아니요, 저는 네. 예능해요. 그럼 이 저는- TF 팀이 황당한 소설을 쓰는 TF 팀이거나 네. 네. 안 그러면 그 무능한 야당- 사람들로 해가지고 각본만 쓰고 실행에는 못 옮기는 TF 팀이거나 안 그러면 보수 농객 구분에 실패한 TF 팀이거나 국고 낭비네 이게. 그럼. 이스나만한 아, TF 그럼 팀. 이야기로 오네. 저는 보수 농객인데요. 저는 네. 주로 예능해요, 예능. 그래가지고 가서 막 재밌는 얘기하고 네. 막 까르르 웃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렇게 보수적인. 저 한 번도 국정화 교수 지지 교수의 명단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요 대외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지지 발언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TF가 나와서 근데 시켜주면 할 거잖아요. 안 시켜준다니까 왜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찔러 그래가지고 저는 이 TF가 나와서 이 보수 농객을 뭐 활용하고 얘기하면서 보수 농객 언론을 통제하고 하길래 이상하다 난 대한민국에 안 살고 있고 딴 나라에 살고 있나 라는 아니 생각이 간만에 무슨 종편도 아니고 KTV에서 한번 전화 왔다가 근데 가슴이 너무 출연하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옛날에는 안 갔어 솔직히. 근데 좋아서 막 머리 빗고 아니 그랬어. 요즘은 진짜 네. 황통닭이니까 네. 가자. 씨, 뭐 사람이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나? 네. 뭐 그러면 가야지. 또 그렇게도 사는 거지. 뭐 이래서 진짜 마음 고쳐 먹고 가려고 일어설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네.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너무 내 근데 옛날 같으면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했을 건데 네. 이래 사는데 네. 저는 모 방송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국정화로 나한테 토론 뭐 토론인데요. 교수님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전 속으로 당연히 국정화인 줄 알고 네 했더니 그럼 뭐 준비해 주시고요 하는데 대본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원정 도박. 아, 원정 도박이라는 거는 저기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그 투수 3명이 그 도박하는 아 그게 네. 그게 새정년식 추리로 네. 보자면 이건 순전한 나의 가정이에요. 네. 그건 고소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그거는 얘기죠. 네. 이걸 갖다가 네. 그러니까 원정 도박을 부각시켜 가지고 요 며칠 동안 원정 도박이 뭐 한국에 25조다 뭐 네. 인터넷 도박이 네. 원정 도박을 부각시켜서 이 비밀 TF 팀을 덮고자 이런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아, 보이죠. 지금- 어제 보니까 도도맘 강용석 갑자기 그게 터졌죠. 그게 갑자기 터졌는데 이게 검색어 1위야. 그러니까 네. 좀 있으면 새정년에서 성명을 내가지고 강용석 도도맘에 관한 기사는 이 국정원이 아니고 교육부 내가 물이 들었나 봐. 새정년에 네. 이런 새정년이 주장하는 네, 국정교과서 네. TF 팀을 듣기 덮고자. 위해서 네. 이것도요. 그 조회수가 한 10,000명 넘어가면요. 황장수 수장이 패널들한테 통닭을 사주는 이유는 TF팀 의혹을 덮기 위해서 통닭 그렇게도 나올 겁니다. 뭐든지 못 갖다 그러면 붙이겠어요. 보수 우파로 네. 그러니까 숨겨진 보수 우파로 그러니까. 뒤에서 물밀지 네. 않고 막 진짜 보세요. 네. 진짜 그러다가 통닭값으로 한 1,000만 원 받았다고 10,000마리 사주라고. 통닭값 받고 지금 우리를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것도 조회수가 한 10만 명 넘어가면 소장님이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뭐 정부의 네. 의혹을 덮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근데 요새 치울 거라니까. 한 마리 10,000원짜리 통닭 있나요? 없어요. 17,000원이에요. 가서 먹으면 네. 17,000원 네. 배달하거나 네. 가서 직접 사오면 네. 8,500원. 어?
8,500원이요? 만 원 이하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좀 이따가 8,500원짜리 통닭을 먹고 아니 그 길 건너 그 맛있는 그 집이 길 건너니까 우리 가서 또 사오면 8,500원이에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가서 사오지. 그래야 우리가 맥주라도 한잔 하지. 혹시- 그래서 배달을 못 시키고 아니 직접 내가 오늘 사오는 식구들이 거예요. 많아가 스텝까지 이렇게 보면 입이 한 10개인데 통닭 4마리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을 시켜봐. 17,000 곱하기 4 하면 4일은 4, 4, 7, 28, 68,000원. 그러다 맥주 하면 10만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오라고 했지. 요즘 방송이 많이 없으시군요. 저 프로야구 선수 3명 사실은 한 명이 더 걸려 그 3명 플러스 1이냐 아니냐도 좀 논란이기는 해요. 갑자기 박사님은 네. 딴 얘기 하다가 지금 그 체육이니까 축구 얘기 네, 나오고 스포츠. 스포츠 얘기 나오니까 축구 얘기하는 야구 프로야구. 아니 근데 그것도 교육부 TF팀의 업무요? 듣기 위한? 그거 잘 모르겠네. 근데 왜 갑자기 네. 야구가 나오고 프로야구가? 아니 지금 본인이 무슨 저 해외 원정 도박권으로 제 얘기 안 들었어요? 네. 해외 원정 도박권으로 방송에서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진짜로 TF팀 얘기 국정화 교과서 얘기인 줄 알고 이제 내가 나의 전투력을 불태워야지 했더니 갑자기 주제가 대본이 딱 들어왔는데 원정 도박.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제대로 말할 사람들은 입을 막고 있군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렇지. TF팀이 만약에 야권 주장도로 9월 말쯤 있었는데 오늘 지금 11월 27일, 10월 27일쯤 되죠? 예. 27일쯤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TF팀이 예를 들어 하던 전략이 국정화를 갖다 설득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여론이 뭐 6대4 정도, 7대3 정도로 불리해졌다면 이 TF팀은 한마디로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이선한 만한 네. 그야말로 왜 했나? 왜 했나? 네. 징계해야 될 TF팀이에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약 12, 3분 남았는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새누리당 저희가 지난 회에서 얘기했던 내부 단속, 내부 단결 얘기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콕 집을까요? 제가 집은 거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새누리당 3개입니다. 저는 교육부부터 먼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봐야 이것은 법률이 집행이 뒷받침이 안 되는 여론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나서줘야 제도화가 되고 집행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로는 뭐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새누리당은 뭐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라 저는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뭐 기왕에 어설픈 비밀 조직이 틀렸으니까 네. 제대로 된 어설픈 비밀 조직을 하지 만들어야 말고 된다. 네. 무보수 명예직으로 네.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어벤져 같은 네. TF팀을 만들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전략을 짜는 게 맞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 또 저격을 자세히 보고 네. 이 TF팀이 아니 TF팀 하면 적어도 TF팀이 네. 어디서 뭘 일한다고 저리 틀려가지고 저런 정말 그렇죠. 창피해서 네. 그래서 이왕 틀렸으니까 이참에 새로 만들 때 아마 이제 TF팀 파견 오라 그러면 전부 안 간다 할 거예요. 네. 교육부 공무원들이 내 여기 갔다가 정권 바뀌면 야당 의원들한테 얼굴 찍히고 아니 이런 정권 거. 바뀌면 네. 여기 파견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제 옷 벗거나 예. 출세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설프게 할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지금까지 실패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이 불리해졌다는 것은 실패한 거죠. 이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그래서 TF팀을 양에 공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번 붙겠다고 하는 게 맞고요. 아까부터 저기 황장수가 네. 종편에 출연하면 그것은 TF팀이 있는 거고 어떡해! 종편에 출연 안 하면 TF팀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출연할 일 없으니까. 소장님 그 내기 좀 하지 마요. 이제는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통닭을 좀 오랫동안 이제 세민단에서 로비에서 소장님 종편에 출연하시죠. 내가 전략이 좀 멋졌나? 그러니까 야당에서 종편에다가 황장수 네. 선장을 좀 출연시켜라. 야당에서. 네, 야당에서 압력을 넣은 다음에 나중에 국회 가서
봐라! TF팀이 있다는 이제 증거가 여기 나왔다.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소장님 보통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네. 이제는 앞으로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내가 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김경진 변호사하고 했던 네. 그 교과서 교과서 논란 논쟁. 네. 그게 뭐 12만 명인가 이래 봤더라고요. 네. 누가 내가 올린 것도 아니야. 누가 올렸어. 누가 올렸지? 저 김 PD가 올렸나요?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를 난타하는 황장수의 뭐 포위표가 네. 뭐 김경진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열심히 싸웠어요. 좌우간 그런 어떤 부분을 자발적으로 이 교과서 논란이 일으키기 전에 한 12만 명쯤 봤으면 제가 그 부분에서 제일 그래도 이빨이잖아, 이빨. 아주 전투력이 상당하다. 네. 그런데 인정할 만하다. 이 이빨이 지금 다 꺾여가지고 아말감을 해야 될 지경으로 네. 이빨을 발휘할 데가 없어가 여기서 지금 떠들고 앉았는데 통닭이나 먹으면서 아니 아말감 치료를 12개 했다. 이거는 또 저희가 다른 얘기인데 왜 그걸 넘어가서 아말감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면은 아니 내가 지금 이빨이 네. 썩지를 못하니까 사하고 있다고 목이 네. 쓸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박사님은 임플란트 했죠. 저는 임플란트 하고요. 캔틸레버 브릿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말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박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패널로 있는데 네. 소장님이 다 썩었다면 네. 그래도 3년 내지 7년 이상을 아말감으로 떼어드리겠습니까 제가? 저희가 돈 네, 모아서라도 그렇죠. 네. 네. 아말감 말고 딴 것을 해야지. 그렇진 않죠. 아니 네. 잠깐만 여기는요 계속 무보수 변론을 하겠다 그러고요 무보수 네. 교과서 편차에 들어가시겠다고 우리는 무보수로 방송 찍고 있고 아니 저는 딴 거 모르겠는데 이 아말감 치아 사진만큼은 다 양쪽에서 다 그 본인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싶잖아요. 소장님께서 어디 가셔서 네. 내 이빨이 14개가 아말감으로 하고 다 썩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래도 당신이 말이야 황성욱 변호사고 했는데 황성욱 변호사 그거 하나 안 해줬겠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해드립니다. 아 지금 네. 박장수가 임플란트라도 해야지 아말감을 해야겠냐 이거지. 왜냐면 내가 욕을 먹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아말감으로 치아 그러니까요. 열 몇 개 하셨던 분이 공군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고담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제 교과서에서 산으로 가기 야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산으로 가서 이게 이제 교과서 이걸 덮기 위해서 또 음모론. 그렇지. 근데 공군 현역으로 그 아말감 13개인 사람을 받아주나요? 저는 그냥 아니 아말감하고 그- 공고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인데 저는 신체 건강에서 아. 그냥 100% 패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니 고민해보는 제가 거죠. 알기로는 충치하고는 상관없는데 충치가 문제가 돼요? 그 비행기 아니 탈 때는 이빨이 안 문제가 좋은 되는데. 사람은 그 저기 군에 갈 때 그 또 이빨이 많이 안 좋아가 잇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가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해봤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말감은 네.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근데 확실하지 어쨌든- 않으니까. 자 우리 지금 통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자고 본진. 저 말해야 돼요, 저. 아니, 교육부하고 국사편찬위원회하고 새누리당 중에서 누가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아야 되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뭐, 뻔하죠. 새누리당이죠. 아유, 여기는 교육부라고 왜 새누리당이에요? 유여해 교수. 아니, 나랑 견을 주장. 다를 수 있죠. 공무원은요. 네. 영어는 저는요. 아니, 그렇게 명예훼손적인. 네.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뼛속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자유인이어서. 제 상관이 저한테 제가 공무원을 정말 잠깐 짧게 했던 국회 공무원 시절에 제 상관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너는 뼛속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어.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그 가요. 좋게 이야기했네. 그건 진짜 나쁘게 그럼 번역해 보세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네. 니는 앞으로 저기 어디 월급 받아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가요? 저보고요. 너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아니요. 얘기하면. 저보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말랬어요. 생각을 하지 말랬어요. 공부를 하지 말랬어요. 그게 아니 지적을 해줬어요. 네. 공부를 하고 창의력을 가지면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부는 혼날 게 없어요. 공무원이잖아요. 애시당초 교수님 포기를 하셨구나. 공무원의 어떤 그런 부분. 새누리당이 내가 지금- 아까 새누리당은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새누리당은 그 두 사람이 지금 다 이쪽은 새누리당은 정말 이제 바랄 게 없다고 여기는 교육부는 별로 기대할 게 네, 없다. 근데 새누리당은요. 네. 단기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내야지. 재계약을 해야죠. 단기 계약직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라고 또 본인들은 주장하는데 저는 단기 계약직이라고 봐요. 이렇게 돈 많이 받는 비정규직 있으면 저도 한번 그러니까 저는 해보고 단기 싶네요. 계약직, 네. 고위직 단기 계약직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다시 계약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문제는 선수 교체를 해야 돼. 선수 교체. 지금까지는 그럼 단기 교육부가 계약이니까. 어설프게 이 이제 국정화 추진하는데 네.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어설퍼서 네. 이 보수 패널을 하나 출연도 못 시키면서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려 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나 실제로 마나만 출연이나 하고 이런 얘기 네. 들었으면 억울하지는 사실은 않지. 있는 진짜 가보면 콩나듯이 살아생긴 출연도 막혔어 이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에 대해서는 존재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는 이 교과서 국정화 논쟁의 중심이 되어서 이걸 갖다 추진해 가는 역할을 이제 멤버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총리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 새누리당 가서 추진할 거냐, 이 교육부 부총리로서 추진할 거냐. 이분이 양쪽에 딱 걸치고 앉아가 어설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기서 하면 박 대통령 앞에 가서 제가 이번에 이걸 관철시키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어당팔이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당팔이 뭡니까? 황우여.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팔단. 근데 지금 뭡니까? 어리숙한 게 아니라 네. 무슨 지하철인지 문어발인지 네. 뭐 내년에 인천에 출마하려면 수도권이니까 교육부총리로서 뭐 이 경력 국정화를 관리, 갖다가 네. 이렇게 통과시킨 사람인데 낙선을 시켜야 되겠다고 야당이 뭐 낙선 운동하면 그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자, 적어도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요. 아예 그냥 이거 통과될 때까지 나 출마 안 하고 부총리 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TF팀 다 모여라 해가지고 고생은 했는데 해체해라 이런 게 틀리냐 하면서 새로 짜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만두고 새누리당으로 빨리 가서 간첩 색출이나 뭐 이바지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새누리당 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야죠.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김무성 대표가 총선에서 저도 국정교과서는 통과시키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강력 의지를 자, 김 말했죠.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에 보면 부친에 관한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부친이 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애국지사였는데 네. 나중엔 베냈냐 안 그러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 두 사람은 동명이인이냐, 동명이인이냐 뭐 예를 들어서 마지 못해 한 부분을 갖다가 확산시키느냐.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서 이제 테러가 없어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대선에 가장 접근해 있는 분이 네. 이 문제에서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가게 되면 대선까지 이제 친일 논란을 따라다닐 겁니다. 네. 계속 화살 네, 맞으면서 그렇기 가는 때문에 거죠. 김무성 대표는 뭐 죽으나 사나 이 문제에서 이제 끝을 봐야 될 입장인데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이제 이 문제를 수습을 해서요. 교육부에 기술적으로 맡기는 부분에 공무원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새누리당이 앞장을 서가지고 전략이나 어떤 투쟁에 제일 앞장을 서서 싸워야 된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요. 대통령은 새누리당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느덧 또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마무리 발언 뭐 30초 1분 하라고 네. 하니까 그거 반응 좋았습니다. 네. 홍준호 선 치과 치료는 아말감으로 받지 말자. 이게 제 오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왜 갑자기 좀 다른 주제 같은데? 아니요, 국정교과서에 그 기대는 다시-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아말감으로 하지 맙시다라는 이게 정치적으로 네. 특정인을 빗댄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전 그렇듯이 저는 아니죠, 아니죠. 제대로 법낭 씌우고 신경 치료하고 내버두지 말고 제대로 법낭 씌워서 완벽하게 치료하듯이 국정교과서도 마무리하자. 이게 제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수십 년 전에 치료법을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면은 곤란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교과서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완벽한 교과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저라면 이를 악물고 좋은 책 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잖아요. 본보기로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진 책 썼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했지?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만약에 그거 못하면요, 새누리당이나 국사편찬위원회 진짜 바보예요. 바보 아닐 거라고 믿겠습니다. 교육부의 이 비밀 TF의 공장 여부는 제 종편 출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네. 세상사 간단한 게 없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언제쯤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네. 이번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 앞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끌어오르고 장기전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네. 배가 고파서 통닭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통닭 사다 놨어요? 사다 놨지. 벌써 맥주도. 빠르시네. 네. 자, 알겠습니다. 파색. 네, 알겠습니다. 기왕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됐으니 국정교과서 문제의 모든 면들을 한국 사회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요.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총선까지 가고요. 그다음 대선까지 갑니다. 여권은 여기에서 도망갈 테러도 없어요.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기왕에 테러가 없다면 배수진을 치고 싸워서 이겨서 돌파를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뭐 국회 좀 들어가 보려고 뭐 수도권의 민심이었더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후퇴하는 사람들을 강가에서 지켰다가 전부 처단하는 역할을 우리 저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씩 저격하면 되겠네요. 매주.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명단. 오죠. 배신에 나올 때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저 배신자 시리즈를 한번 합시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딱 올리고요. 작은 배신자가 어떻게 네. 배신했고 그 배신의 행로, 그 배신자의 말로 그 추적하는 거 어때요? 저는 뭐 공인이니까 이름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 중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또 있었는데? 또 있었잖아요. 얼마 정의와 정두원, 김용태, 남경필, 네. 뭐 정병국, 유성민, 그거 어떻게 다 한꺼번에 외웠어요? 하태경, 네. 뭐 박민식.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시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좋은데요. 자료 준비는 철저하게. 이거 쇼부 들어오면 빼주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격려하는 거 정말 화이팅, 또 저격 정말 잘해라, 정말 잘한다, 4명 멋있다, 정말 너무 믿는다 이런 글이 오면 하겠다 그거잖아요. 이름 넣어달라고 로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통닭 2마리 오면 2마리 주면 안 해. 알겠습니다. 자, 이름 넣고 빼는 거 통닭 2마리 소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24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